네, 안녕하세요. 칠급피셋 언어 논리를 가르치는 하윤조입니다. 이번 26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 강의를 들으셨던 수강생 분들이 지난 시험이죠. 지난 시험에서 7급피셋 언어논리 100점을 받아오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받아오셨는데 그런 분들께서 입소문을 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6년 커리큘럼은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가장 빠른 합격의 길로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커리큘럼을 보시기 전에 25년 7급 시험을 포함을 해서 최신 언어 논리 기출 트렌드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실게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26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어떠한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우리 7급 피셋 언어 논리 시험은 독해편, 그리고 논리편, 논증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 25년 7급 시험에 있어서는 가장 쉬운 유형이죠. 논지를 묻는 핵심형이 한 개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줍줍을 무조건 하셔야지 돼요. 효자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독해의 유형을 차지하는 문제는 세부형입니다. 이 세부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24년, 25년 이렇게 한 7개에서 8개 정도 나오고 있고 5급뿐만 아니라 7급 피셋도 어떠냐? 바로 이 세부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부형에서 실수 없이 가져가야지 되겠다. 요거를 꼭 명심을 해 주십시오. 다음, 사례형과 빈칸 밑줄 수정형, 바로 우리 언어논리 독해편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문제입니다. 즉 사례형에서 난이도를 조절을 한다라는 말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형 제재를 출제를 해서 그 난이도를 조절을 합니다. 24년에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었던 문제가 바로 이 실험형 제재를 가지고 출제된 사례형이었어요. 그런데 25년에는 어떻게 실험형이 출제가 됐느냐 하면은 빈칸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의 실험형의 제재를 가지고 출제된 문제가 오답률 2위였죠.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4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도 상당하지만 특히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5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언어 논리에서 빈칸이 좀 어렵게 나온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례형이 좀 어렵게 나온다. 이 부분을 대비해야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 주십시오. 다음, 7급 직무형은 5급에는 없죠. 우리 7급 피셋 언어 논리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하셔서 필드에 나가시면은 실제 사용을 하게 되는 제재들이죠. 즉, 민원 대응, 그리고 이제 법령 개정 같은 유형인데요. 이 7급 직무형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20년도 모의평가 이후로 국가직 7급 피셋이 시행된 이후로 이 7급 직무형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냈어요. 그런데 24년부터죠. 24년부터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드는 문제가 7급 직무형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5급 기출만 좀 풀어보신 분들은 이러한 25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7급 직무형이 어렵게 나오는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반드시 대비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테마에 해당하는 논리편을 보겠습니다. 논리편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유형을 풀이법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수업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던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논리 문제를 풀어나가는 유형이 요 픽스드 유형인데 그 유형이 매년 한 개씩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찬거지 문항이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섞여져 있는 그런 믹스드 유형은 24년에는 나왔는데 25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 퍼즐 유형,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께서 IQ 테스트 아니냐라고 말하는 어려운 유형인데요. 그게 이제 또 25년에 하나가 출제되었어요. 종합하면 논리는 어떤가요? 24년 2개, 25년 2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 얼마 출제 안 되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잘 가져가고 논리는 어려우니까 그냥 버리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놓고 논리 유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도 있지만 앞에 보셨던 독해, 특히 빈칸과 콜라보가 돼가지고 논리 이론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는 논증편, 여기도요, 논리 이론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논리 문제를 카운팅을 했을 때 숫자가 꽤 됩니다. 따라서 버리신다라는 거는 위험한 전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지 되냐? 논리 이론에 대해서 너무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논리 어려우니까 논리 엄청 파자.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꼭 필요한 핵심 이론을 가져가시는데 무엇보다도 그 핵심 이론을 내가 실제 긴장되는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화의 측면에 포커스를 두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도 그러한 측면에 맞춰져 있고요. 자, 다음 마지막 논증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논증편은 크게 이제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전제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 이론을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전제형은 독해 유형으로 푸는 문제도 있고 논리 유형으로 푸는 문제도 있고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24년에는 그 2가지 유형이 섞어서 출제가 됐거든요. 섞여서 출제가 됐는데 근데 이제 25년에는 논리 유형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를 또 어려워하세요. 낯선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기출 패턴에 따라서 풀이법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연도별 기출로 쌓아 나가시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증 분석형, 뭐 이런 유형들은 다 나중에 수업에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전제를 묻는 유형과 좀 비슷한 사촌지간에 있는 유형인데요. 얘도 그렇게 이제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서 고커직렬, 뭐 일행, 외형과 같은 고커직렬을 노리시면 반드시 잡아야지 되는 부분이죠. 다음에 이제 2개 견해 분석형, 강화 약화형 얘네들이 또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런데 특히 강화 약화형 이 유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꾸준하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낯설죠. 우리가 앞에 보셨던 독해형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수능에서 익숙한 유형들을 좀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반면에 이 강화약화형은 수능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게 어쩔 때는 감이 좋으면은 맞추고 어쩔 때 감이 좋지 않으면은 틀리네? 이런 어려움을 정말 많이 토로하시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답률도 25년에 3위를 기록한 게 강화약화형이었어요. 그리고 이 강화약화형은 앞에서 보셨던 사례형, 빈칸형에서 출제된 실험 제재가 똑같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제재가 사례형, 그리고 강화약화형, 빈칸 요런 데 출제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내가 꼭 챙겨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총평처럼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앞서 보셨던 7급 직무형은 개수도 꽤 많이 출제가 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로만 구성된 거는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문항이 껴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확 올릴 수 있는 유형이에요.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꼭 챙겨가셔야지 되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7급의 오답률 1위가 7급 직무형에서 나왔잖아요. 법령 논쟁형인데 그 법령을 주고 서로 간의 쟁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논쟁을 펼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7급 시험에 있어서 25번, 뭐 24번 이렇게 이제 뒤쪽에 나오죠. 두 번째, 논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 이론을 빠르게 정리하시고 실제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초점을 맞추어서 훈련을 하셔야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형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걔는요, 5급, 7급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23년부터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23년부터 해서 사례형에서 또는 강화약화형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 실험형이 더 확장되어서 빈칸까지 침투된 것을 25년 7급 시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킬러 문항인 실험 문항은 대부분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 이외에 나머지 쉬운 독해 있죠. 거기에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7급은 25문항이잖아요. 5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방금 보셨던 기출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동시에 준비를 하시고 계시죠.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라고 하시더라도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있어서 2차 전문 과목은 지식시험입니다. 반면에 1차 PSET은 적성시험이죠. 이 차이에서 굉장히 공부법의 방향성도 달라집니다. 즉, 지식시험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나요? 기출문제집을 피셨어요. 기출문제집 어떻게 보셔야지 될까요? 그쵸? 기출문제집에 써있는 문구들, 내용들을 굉장히 열심히 꼼꼼하게 해부를 하실 겁니다. 즉, 내용이 거의 어느 정도로 암기될 정도로 열심히 보시겠죠. 바꿔 말하면 기출을 하도 많이 봐서 반복 해독을 많이 해서 외워졌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죠. 훌륭한 공부를 하신 겁니다. 반면에 적성형 시험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굉장히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제 시험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시냐면 특히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세요. 구력이 있으신 거죠. 피셋 기출을 굉장히 여러 번 봤다. 그래서 이제는 첫 문장만 봐도 지문의 첫 문장만 봐도 이게 답이 떠오른다. 그래서 이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워서 그냥 정답만 고르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가져가실 수 있나요? 즉, 기출 내용을 외워질 정도로 열심히 보는 거는 2차에서는 먹히지만 1차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법은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차에서는 내가 열심히 암기했던 그 기출 지문이 시험지에 그대로 박혀 있죠. 하지만 1차 시험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그 지문을 외워질 정도로 열심히 반복 해독을 해도 똑같은 지문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기출 내용을, 기출 문제를 단순히 여러 번 풀 것이 아닙니다. 즉, 그 기출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기출 패턴을 꼼꼼하게 해부를 하셔야지 돼요. 기출의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패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에 있어서 전개되는 방식들 그리고 또 이 선지에 있어서 함정 패턴으로 나오는 부분들 또는 정답 패턴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논리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공식들 또 논증에 있어서 강화약화에서 주로 묻고 있는 논증의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패턴을 공부를 함으로써 가져가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차 필수 적성시험 공부 방법은요. 내가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쵸. 사고 과정을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풀고 있었던 사고 과정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고치는 것이고 잘하는 부분은 계속 살려서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아니죠. 반복 해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위 말하는 문제 여러 번 푸는 거, 양치기. 요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이 사고 과정 교정을 먼저 해주셔야지 된다. 거기에 맞춰서 제 커리큘럼도 뒤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전문 과목에 있어서는 실전 운영 전략, 즉 1번부터 풀거나 뭐 5번부터 풀거나 이게 중요한가요? 실제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죠. 그냥 보이는 대로 잡고서는 빨리빨리 다 맞추겠다라는 각오로 밀고 나가시는 거죠. 반면에 1차 필셋 같은 경우는요. 이게 낯선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교시에 너무너무 떨린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때 있어서 내가 떨리는데
1번으로 주로 나오는 제재가 뭐냐면 국사제재죠. 국사제재로서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평상시에는 내가 국사제재를 너무 잘 풀어. 근데 이상하게 시험장에 가니까 너무 떨린 나머지 튕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 내가 꼭 국사제재를 처음부터 풀 게 아니라 조금 뒤에 나와 있는 핵심형, 중심 논지를 묻는 문제, 그런 거를 먼저 푸시면은, 쉬운 문제를 먼저 푸시면은 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쉬운 유형부터 푸는 것, 요런 풀이 순서를 포함해서 실전 운영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 적성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법의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뒤에서 또 학습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방금 보셨던 내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출 패턴을 체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즉, 기출 패턴을 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양날개라고 봐주시면 돼요. 합격까지 날아오르기 위한 나의 양날개. 어떻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로 유형별 풀이법을 체화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즉, 그냥 단순히 모든 유형이 섞여있는 연도별 기출만 드립다 푼다? 요걸로는 급격한 피스 점수 향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유형별 풀이법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그 피스 전개형 기출 있죠? 그걸 이제 쫙 펼쳐 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문과 선지와 논리 패턴 요거를 혼자서 분류하실 수 있으면 뭐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1차도 하고 2차도 한다.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시죠.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셋 전 개념 기출에 대한 패턴 분석은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이 기재되어 있는 정리본이죠. 윤조엑기스 행동강령. 이 정리본에 따라서 매번 유형에 맞춰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풀어 나가세요 라고 수업 때 말씀을 드리고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서 체화하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윤조엑기스 행동강령도 당연히 배부를 해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윤조엑기스 행동강령에 따라서 유형별로 내가 스텝별 풀이법이죠. 요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체화를 해주시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를 반드시 거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주셔야지 됩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 그리고 멘탈을 과목처럼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교시다 보니까 이 멘탈이요. 그냥 뭐 단순하게 정신을 똑바로 가져야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피셋 과목을 공부하시듯이 멘탈도 과목처럼 열심히 훈련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커리큘럼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야 그냥 뭐 풀이 순서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1차에 있어서는 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리고 또 풀이 순서뿐만이 아니라 뭐를 줍줍할지 또 2턴에 가서 1턴에는 패스하고 2턴에 뭐를 풀어야 될지 또 아예 손절을 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인지 등등등 이런 실전 운영 전략 있죠. 줍줍 패스 손절의 운영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동형 모의고사보다 1차 적성형 시험의 실전 훈련이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틀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나한테 유리하게 판짜기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짜놓은 판대로 그냥 1번부터 되는 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게끔 몇 번부터 풀지 그리고 또 기타 운영 전략은 어떻게 할지를 꼭 훈련을 통해서 가져가 주세요. 이게 이제 이론으로 아는 거랑 실제 내가 시간 맞춰가지고 문제 풀면서 전략을 적용을 해보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 단계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 날개가 바로 사고과정 교정을 위한 언어논리 학습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26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번에는 순환반으로 업데이트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반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기존에는 일주에 1회씩 해서
그 올라가는 속도,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은 업로드 되는 속도가 약간 좀 느렸죠. 또 실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일주에 한 회씩밖에 수강을 하지 못하셨을 텐데, 이제 순환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8회가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주 4회인 거죠. 주 4회, 주 4회 해서 2주 만에 연속해서 끝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김없이 쭉 여러분께서 배우셨던 풀이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체화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앞에서 배웠던 독해편의 풀이와 또 독해와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논증편의 풀이법, 그거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같이 한번 보심으로써 양자를 비교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의 측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유형별 풀이법 비교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투 스텝이 있었죠. 첫 번째 스텝, 유형별 풀이법을 체화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 실전 훈련이었습니다. 그때 이 유형별 풀이법 체화의 기간은 첫 시작인 10월 말부터 2월 중 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쭉 이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피셋 기출을 유형별로 3회 독은 적어도 하실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최소 3회 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순환반 형식으로 유형별 풀이법을 체화를 하시는 게 첫 스텝입니다. 그 중에서도 입문 단계로 시작팩 강의가 있습니다. 교재명도 똑같이 시작팩이에요. 이 시작팩에서는 어떤 문항을 다루냐 하면은 민경책 그리고 7급 문항 중에서 난이도가 한 중정도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중하에 해당하는 부분, 다음에 이제 5급 문제에서도 난이도가 좀 낮은 부분을 이 시작팩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7급 직무형에 대한 부분은 아직 문항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확 몰아가지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팩 때만 다루고 필수팩 때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12월 말에서 1월 초 역시 마찬가지로 8회입니다. 이때 기본 강의에 해당하는 필수팩이 진행이 됩니다. 7급 문제 중에서 중상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5급도 이제 마찬가지죠. 다음으로써 고컷직렬을 준비하신다라면은 요 심화팩 강의를 꼭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요즘 어떤가요? 굉장히 컷이 올라가고 있죠. 고컷직렬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피셋 기출만으로 대비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심화팩 강의에서는 5급 기출 당연히 다룹니다. 이때 5급은 어려운 기출입니다. 그리고 또 피셋 출제진과 같은 출제진이죠. 니트 문제를 우리가 또 피셋 경향에 부합하는 것만 쏙쏙 뽑아서 보실 거고, 마찬가지로 입시 문제와 같이 유사 기출들을 여러분께서 따로 선별하시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셋 경향에 맞는 유사 기출까지 한 방에 끝내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날개에 해당하는 실전 훈련. 이때는 언제부터냐 하면은 3월부터인 거죠. 그래서 5급 시험이 끝나고 3월부터 해서 이제 5, 6월, 7월까지 이때는 작년과 똑같이 주 1회 강의로 실제 시험을 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도별 기출로 진행을 하는 기출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재고 문제풀이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고, 이때쯤 되면은 내가 기출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외워져서 실전 운영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심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실전 모의고사, 하이엔드 모의고사 강의인데, 이때는 우리 해커스에서 제작한 모의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7월에 마무리 파이널이죠. 파이널 강의는 찐막 치트키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때까지 앞에서 보셨던 모든 내용의 기출의 총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윤조 집 노트, 윤조 엑기스 행동 강령을 더 압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점검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봤어요. 지금 배경색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요 시작팩이랑 필수팩. 여기가 노베이스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들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커리큘럼을 26년 시험에 임박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라면은 필수팩은 무조건 꼭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노베이스 분들이시라면 25년 7급을 시간 재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는데 7급 직무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좀 많이 틀린다 하면은 제 강의 목차를 보시고 이 7급 직무형만 시작팩에서 발췌해서 들으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7급 직무형이 어떤 문제인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7급입니다. 25년 7급에서 7급 직무형은 어떤 문제냐? 9번, 그 다음에 이제 10번, 그리고 23에서 25.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 문제를 푸셨는데 거의 뭐 반 정도는 틀린다 하시면은 수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시작팩에서만 7급 직무형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수강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내가 7급 직무형이 안 틀리고 잘 맞춘다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필수팩이라도 꼭 들어주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시작된 5급 피셋 기출을 포함을 해서 7급, 5급 다 최신 연도 기출까지 유형별로 푸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형별로 시작팩, 필수팩, 심화팩을 쭉 따라오시면 2005년부터 25년 사이에 중요 유형들은 피셋 기출을 다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보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횟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작팩, 필수팩이 각각 이제 8회인데 심화팩도 8회예요. 그래서 심화팩 강의도 여러분들께서 수강을 고려를 하신다라면은 요 8회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춰야지 되느냐 하면은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입시, 니트, 또 뭐 경찰대 편입도 언어 논리를 요즘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유사 기출들을 싹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 앞에서 좀 다져놨던 유형별 풀이법을 내가 이때 잘 써먹는가, 그 부분에 특히 좀 초점을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유형별 풀이법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요 고난도로 유형별 훈련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25년 7급 언어 논리 문제 중에서 아까 제가 오답률 2위라고 말씀을 드렸던 빈칸 실험형 문제가 있었는데 그 빈칸 실험형 문제가 지금 보시는 19번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위에만 잘라왔어요. 이 문제에 해당하는 제재는요, 지금 노란색으로 보셨지만 의태라는 실험형 제재의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의태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25년 7급 기출팩이네요. 이 기출팩 문제 6회에서 리트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자 하고 가져왔었는데 그때 의태라는 이 지문이 똑같이 푸신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빨간 밑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의태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의태, 노베이스 분들이 들으셨을 때 의태가 뭐야? 약간 그런 의문점을 가지실 텐데 그런 의문점을 가지신 분이랑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의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심지어 또 여기서도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얘도 실험형의 제재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실제 7급 25년 7급 시험에서도 실험형의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태의 정의도 한번 내가 봤던 거죠. 그리고 실험형으로 내가 한번 풀어본 거를 또 실험형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합격하신 분들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한번 풀어본 거를 다시 보니까 너무 자신감 뿜뿜으로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비슷하고, 그리고 언어논리 지문에서 낼 수 있는 글들이 결국에는 풀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모든 지문들을 다 적중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앞으로도 요 리트나 또 경찰대 언어논리,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입시 등등에서 우리 7급 피셋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또 계속 훈련을 해 나가실 거예요.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테니까 그 부분 참조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앞에서 심화패까지 유사 기출을 마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연도별 기출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전 훈련을 하는 단계죠. 그래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10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이제 요 3, 4월로 바꿔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팩은 3, 4월, 그리고 모의고사가 5, 6월, 그리고 찐막 치트키 모의고사가 7월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금 기출팩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도별 기출에 대한 모의고사인데 5급 기출은 이제 25문항 재배치에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급 문항 당연히 이제 연도별 기출로 푸시는데 26년 5급을 2월 달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26년 5급에 대한 풀이 방법 또 출제 트렌드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 기출팩에서 다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기출팩은 연도별 기출과 실전 훈련 단계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에 있어서 꼭 들어야지 되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팩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5월에서 이제 6월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이때는 우리가 낯선 문제를 가지고 시간 배분 전략 요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해커스 모의고사로 나감과 동시에 기존의 7급 기출 패턴과 연계해서 또 다시 한번 풀이법을 반복해서 체화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찐막 요게 이제 7월에 해당하는 것이고, 멘탈 과목 훈련을 특히 많이 할 텐데 사실 멘탈 과목 훈련은 이미 3월부터 쭉 이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직 기재는 해놓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3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을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진짜 부족하다 하면은 그래도 이제 기출팩은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기출팩이 좀 양이 많다 보니까 더 시간이 없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찐막이라도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정말 시간이 급박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소 미니멈을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우리가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보셨던 그 시작팩부터 해서 여기 찐막 치트키 모의고사까지 쭉 따라오시는 게 고득점을 위한 밑거름이 되죠. 시작팩은 너무 쉬워서 패스하더라도 요 필수팩부터 해가지고 쭉 커리큘럼을 타신 분들이 결국에는 뭐 100점 맞았다, 뭐 한 개 틀렸다, 그렇게 이제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수업을 들으면서 풀이법을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1차와 2차의 비중은 각각의 시기별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또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효율적으로 합격시키자라는 게 제 강의의 모토이고요. 기출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들 겪고 계십니다. 우리 2차와 다르게 그냥 단순 반복해서 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 속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끄집어내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패턴들에 맞춰서 스텝별로 유형별 풀이법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특히 이제 강화약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감에만 의존해서 사후적으로 푸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합격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사전적인 풀이법이죠. 근데 사전적이지만 체계적으로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풀이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풀이법이 아니라 일관된 풀이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훈련한 스텝대로 그대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웃풋이 훌륭한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최단 기간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지 됩니다. 즉, 독해, 뭐 올릴 수 있겠죠. 뭐 신문 보고, 뭐 좋은 글 많이 보면 올릴 수 있겠죠. 언제? 10년 후에. 그렇게 올리시는 거는 원하는 목표가 아니시잖아요. 즉, 우리는 수험 독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수험 논리, 수험 논증에 포커스를 두셔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단 기간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 귀한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열심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따라오신 분들이 합격 후기를 매번 감사하게도 보내주세요. 특히 이번에는 100점이 유난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어 강의를 예전에 비문학 국어 강의를 들을 때는 맨날 뻔한 소리 하는 것 같고 강의 듣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 강의를 듣고서는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한 강의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또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굉장히 논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논리는 전부 찍었는데 논리 문제 풀면서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화가 났다. 그래서 제가 이 카톡을 보고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PCS는 IQ 테스트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으로 극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막 엄청 잘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노력으로 합격까지 특히 이제 고커직렬이셨거든요. 당당하게 합격을 쟁취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분은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던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혼자 인강 수업을 들으시면 이게 맞나?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실강에서는 옆에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라도 있는데 혼자서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또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멘탈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멘탈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알고 딱 잡아주셔가지고 힐링되는 수업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멘탈을 잘 강화를 시켜서 실제 시험에서 풀이법을 그대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 멘탈 케어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이기는 한데요. 이분은 수능을 잘 보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수능 1등급이신 분이다 보니까 어떤가요? 독해 너무 잘하시죠. 독해는 공부 안 해도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보지 못했던 낯선 유형들 특히 강화약화 좀 어려워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시고 수업을 쭉 따라오셨는데요. 그 전혀 감이 안 잡히던 강화 약화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제가 도구 1번, 도구 2번, 도구 3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도구 세 가지를 가지고 가시면은 천하무적이죠. 그래서 강화약화에서 더 이상 쫄지 않고 시간 아끼면서 오히려 점수를 향상시키는 효자템으로 사용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풀이법이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 체계에 맞춰서 쭉쭉쭉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 다짐을 하고 힘차게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죠. 노베이스 분들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한번 시험을 보신 분들 다 우리 살면서 뭔가 좌절하고 힘들고 울고 싶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매 시간이 정말 투쟁과도 같죠.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리고 힘차게
다시 일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여정 동안, 합격으로 가는 여정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슬럼프 옵니다.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정말 멋진 목표를 세우신 만큼 힘차게 다시 일어나시기만 합니다. 일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빨리 합격으로 도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를 할 테니까요. 함께 우리 26년 커리큘럼 열심히 달려가 보시죠. 감사합니다.